인도에서 발사한 달 탐사선 찬드레안 3호가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도는 미국, 소련, 중국 다음으로 달 착륙에 성공한 네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발사된 러시아의 루나 25호는 안타깝게도 달 착륙에 실패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앞다퉈 달에 로켓을 발사하는 중입니다. 달에 숨겨진 보물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과거에 달을 둘러싼 경쟁을 문 레이스라 불렀습니다. 보다 자세히 이야기하려면 냉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소련의 과학자 세르게이 코롤로프의 지휘 아래 소련은 1957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면서 우주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보다 한 발 앞선 소련의 우주 기술에 1958년 나사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우주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미국보다 앞서갔죠. 1961년 소련은 보스토크 1호에 유리 가가린을 태우고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 비행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소련과 미국에게 남겨진 유일한 목표는 달 착륙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은 나사가 위치한 휴스턴 라이스 대학교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이후 나사는 아폴로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마침내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최초로 달에 착륙하면서 문 레이스의 승자는 미국이 쟁취했습니다. 그 사이 소련은 뭐 했냐고요? 소련은 1966년 핵심 개발자였던 세르게이 코롤로프가 사망하면서 내부 혼란이 심해졌고 나사처럼 특정 기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아니라 연구소끼리 경쟁을 붙이면서 달 탐사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한 문 레이스는 수명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이념 대립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달에 간 거지 특별한 이유가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다시 모든 국가가 문 레이스 버전 2를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23년에 찬드레안 3호를 발사해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고 중국은 24년에 창어 6호를 발사해 달 암석 샘플을 채취해 지구 리턴까지 성공했습니다. 국가 말고도 민간 기업인 블루 오리진과 스페이스 X의 경쟁도 있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죠. 과거에는 달 탐사가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였다면 이제는 민간 기업도 참여할 만큼 상업적, 과학적 가치가 커졌습니다. 거기에 로켓 제작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도의 찬드라얀 3호 개발 비용은 1,100억인데 영화 인터스텔라의 제작비는 1,400억입니다. 이제 달 탐사는 냉전 시대처럼 국가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적절한 투자만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달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과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주목받는 중인데 이 프로젝트는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이 됐던 2017년에 시작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트럼프 대통령만 원한 프로젝트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다음으로 대통령이 된 바이든 대통령도 다른 정책은 폐지하더라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미국의 핵심 우주개발 계획으로 유지했습니다. 즉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원대한 목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 아폴로 프로젝트와 다른 점이 있다면 나사의 단독 프로젝트가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사체에는 스페이스 X, 착륙선에는 블루 오리진, 월면차 개발에는 로키드 마틴과 제너럴 모터스, 통신 시스템에는 노키아. 과거에는 정치적 우위를 점하는 게 우선이었다면 이번에는 민간 시장까지 고려한 경제적 요소가 훨씬 큰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목표는 달 남극에 우주 탐사용 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많고 많은 땅 중에 남극일까요? 달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극단적입니다. 지구와 달리 대기가 없어 열을 분산할 수 없기 때문인데 낮에는 127도까지 올라간 다음 밤에는 영하 173도까지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무려 300도나 차이 나는데 달에는 영구 음영지역이라고 해서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얼음 퇴적물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헬륨3도 내장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달 남극은 물과 연료가 있기 때문에 거점 지역으로 삼기에 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 개척기지를 건설하는 건 당연한 결정이겠죠. 그래서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달 연구기지도 달 남극을 최우선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종합해보자면 달은 종착지가 아니라 우주 개발의 시작점에 위치한 개척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달은 우주 탐험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는 초속 11km의 속도로 대기권을 벗어나야만 우주로 진입할 수 있는 반면에 달에서는 초속 2km만 넘으면 됩니다. 즉 에너지가 지구 대비 20%만 있어도 우주 탐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에는 대기가 없어 로켓을 단순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공기 저항을 고려한 에어로 다이나믹 설계가 필요하지만 달에서 발사한 로켓은
로켓은 지구보다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얼음과 헬륨3 같은 자원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달에서 직접 연료를 생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달 남극은 연료까지 자체 공급이 가능한 우주 탐사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 기지 건설과 함께 장기적인 거점으로 삼기 위한 물류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달 표면에서 화물을 운반할 루나 아웃포스트도 개발 중이며 스페이스X가 해당 차량을 달로 운송하는 계약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결국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목표는 단순한 달 탐사가 아니라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달을 우주 탐사를 위한 게이트웨이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달에 착륙하기 2년 전 1967년에 100개국이 모여 우주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우주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이런 걱정이 제기됐죠. 특정 나라가 달에 군사기지를 세우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핵무기를 배치해서 지구를 위협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국제적인 우주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우주는 모든 인류의 것이다. 어떤 나라든 달이나 행성을 영토로 주장할 수 없다. 우주는 모든 나라가 평등하게 이용해야 한다. 우주에서 발생한 사고나 피해는 그 나라가 책임진다. 요약하자면 우주는 사이좋게 나눠 쓰자는 뜻인데, 문제가 있다면 이 조약에는 구멍이 많다는 겁니다. 법이 아니라 조약이라서 강제력도 없으며 상업적 우주 활동이나 자원 채굴 같은 세부 규정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막말로 조약 무시하고 달에 먼저 가서 자원을 채굴하는 놈이 임자인 상황이라는 거죠. 이걸 해결하려고 룩셈부르크가 2017년에 우주 광물법을 제정했습니다. 달이나 행성을 소유할 수 없지만 거기서 캐낸 자원은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으로 정리한 거죠. 근데 사실 미국이 15년에 먼저 비슷한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우주조약이 서명하던 시절에는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개발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 법이 추가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결국 프로젝트를 위해 참여한 다수의 기업이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서야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달에서 로켓을 쐈을 때 나오는 우주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이 연구시설을 건설하거나 자원을 채굴한 다음 독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공동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달에 먼저 도착한 기업이 독식하게 되는 승자 독식 게임으로 변질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 가장 앞서 있는 건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와 그 옆에 든든한 정치 파트너가 된 트럼프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미국 주도하에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핵심 목표는 달에 기지를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우주 거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나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달궤도 우주정거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유럽 우주국가, 캐나다 우주국 같은 동맹 국가가 참여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빠져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전부터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우주 경쟁은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맞서서 따로 국제달 연구기지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여기에 파키스탄, 터키, 태국, 이집트 같은 나라가 합류하면서 완전한 대립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소련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고 미국이 따라가던 냉전 시절에 문 레이스가 다시 한번 시작된 느낌입니다. 근데 연합은 연합대로 유지하면서 국가 간 독자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르테미스에 참여한 유럽과 일본은 달 표면 탐사를 위한 독자적인 우주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고, 인도는 찬드라얀 3호 성공 이후에 4호를 준비하면서 샘플 3kg을 채취하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달을 탐사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미국이 유리하겠죠. 그런데 과거 문 레이스에서 우세했던 세력은 소련이었습니다. 미국이 달 착륙에 성공했지만 그전까지는 소련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리한 진영이 있더라도 그게 승리할 진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은 대기가 없고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된 환경입니다. 기지로 만들 장소는 용암 동굴 같은 자연적인 보호막이 있는 장소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런 전략적 요충지는 먼저 점령하고 지키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 장소를 원하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싸워야죠. 결국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완료된 이후의 상황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원래 15년만 사용하고 폐기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명을 계속해서 연장하면서 지금까지 운영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놔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후화가 너무 심각해서 2030년에 철거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작업을 스페이스X가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우주정거장은 어디에 지을까요? 여기서 바로 루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등장합니다. 달 궤도에 건설하는 새로운 우주정거장인데 기존 정거장처럼 지구 궤도가 아닌 달 궤도를 도는 방식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달기지 건설이 공상에서 현실로 바뀌는 분위기 속에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우주 탐험의 시작을 알릴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진행 과정이 진척되면 다시 한번 근황을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 달 탐사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